오늘 소개할 차량부터 보시죠. 2015년 공개되어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영국의 소형차 브랜드 미니에서 출시한 미니 클럽맨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은 가장 저렴한 기본형 트림으로 1.5 가솔린 기반 18년식 모델입니다. 출시 당시 신차가로 3,700만원대라는 다소 무거운 가격으로 나왔었고 현재 중고차 시장에선 2,500만원대 전후로 거래되고 있는 차입니다. 먼저 전면부부터 보시죠. 전 세계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건 미니다 싶을 정도로 동글동글한 시그니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주행등, 안개등 모두 LED 조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면부입니다. 크게 튀지 않고 무난하면서 안정적인 외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휀다 위쪽을 보시면 휀다 등이 하나 달려있는데요. 사이드미러에 리피터가 없기 때문에 대신 휀다 등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감성 넘치는 미니답게 과거 국산차들에 흔히 달려있던 볼록하고 심심한 모양이 아닌 완만하고 디자인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휠하우스 뒤편으로 공기 통로가 나 있는데요. 다른 미니 차량들과는 다른 클럽맨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바퀴 쪽을 보시면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그냥 심심해 보이네요. 다음은 사이드미러입니다. 동글동글한 차량 디자인에 맞게 사이드미러도 동글동글한 것이 특징인데요. 덕분에 운전자 시야에서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위아래 시야가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전동 사이드미러가 적용되어 있으며 후진 시 자동하향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위 트림인 도미닉부터 지원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위쪽에선 잘 안 보이는데 밑면에 퍼들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미니 엠블럼을 표시해줍니다. 보통 국산차들의 경우 상위 트림이나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선 기본 트림에 적용되어 있네요. 역시 미니다운 감성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면입니다. 동글동글하던 전면부와 달리 사각 모양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네모네모한 LED 리어 램프가 인상적입니다. 특징적으로 국산 승용차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양문형 트렁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리어 윈도우에 각각 2개씩의 와이퍼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트렁크 구조 덕분에 여는 방법도 순서를 맞춰야 하는데요. 뒤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도어에 힌지가 있기 때문에 개방 시 오른쪽을 먼저 열고 그 다음 왼쪽을 열어야 하며 닫을 때는 이에 역순으로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순서를 다르게 하면 이렇게 닫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까지는 건 덤이고요. 트렁크 안쪽을 보시면 러기지 스크린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사용 방식은 수동식이며 오른쪽에 있는 타원형 버튼을 눌러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바닥판은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로 들어 올려서 아래쪽 공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양옆에 고정대가 붙어 있어서 들어올린 판을 잡아주는 부분인데요. 이전 코란도 영상에서처럼 바닥을 꺼내서 꽂는 걸 생각하다 이걸 보니까 정말 선녀같이 느껴지네요.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트렁크 도어 안쪽에는 별 기능 없이 수납 공간만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딩입니다. 폴딩 버튼은 양쪽 어깨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율은 6대4 분할 접이로 왼쪽 좌석은 단독으로 접히고 오른쪽과 가운데 좌석은 함께 접힙니다. 폴딩을 하고 난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건 안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트렁크 쪽에서 안쪽을 보면 대략 이런 느낌 정도입니다. 비슷한 급의 소형 해치백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고정대를 들어올린 뒤 시트를 체결하게 되면 좀 더 세워진 각도로 앉을 수 있습니다. 각도 비교를 하자면 대략 이 정도 느낌으로 차이가 납니다. 뭐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이미 탑승한 상태에선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상 쓰기에는 까다롭습니다. 카시트 설치할 때 말고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량 잠금, 손잡이, 창문 조정, 사이드미러 조정, 수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창문인데요. 1열과 2열 모두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창문 조정이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왼쪽입니다. 운전대 기준 왼쪽 부분에 전조등과 안개등 조작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본인 열림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2번만 당기면 보닛이 바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운전대입니다. 운전대가 하단 걸로 유명한 미니답게 핸들 조정은 꽤 힘을 줘서 돌려야 됩니다. 처음 타서 주차칸에 빠져나가는데 이건 뭐 핸들락이 걸린 줄 알았어요. 아무튼 하나씩 살펴보자면 왼쪽에는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요. 버튼 구성이 단촐한 걸 보면 금방 아시겠죠? 정속 주행만 가능한 일반 크루즈입니다. 오른쪽엔 미디어 버튼이 몰려있네요. 다음은 왼쪽 레버입니다. 보통의 다른 차들처럼 방향지시등, 상향등, 주차등 기능이 있는데요. 약간은 생소한 BC 버튼이란 것도 있습니다. 계기판에 나오는 정보를 설정하는 버튼으로 연비, 멀티미디어, 출력 등등 출력되는 정보를 전환하는 버튼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산차에 있는 이 버튼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오른쪽 레버입니다. 외관 차량이기 때문에 전방 와이퍼와 후방 와이퍼 조작이 같이 있네요. 다음으로 계기판입니다. 마치 오토바이에 달려있을 것 같은 독특한 모양인데요. 약간
약간 스파크에 있는 거랑도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호불호 여지가 많은 디자인이긴 한데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전 불호입니다. 살짝 떨어져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운전대 조정은 수동식으로 다른 차들처럼 왼쪽 아래 방향에 레버가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 페시아입니다. 먼저 위쪽부터 보시죠. 둥그스름한 프레임 안쪽으로 디스플레이와 미디어 버튼, 즐겨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5인치로 살짝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센터 콘솔 쪽에 추가적으로 미디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동그랗게 있는 무드램프는 공조 기능을 사용하면 색이 바뀌는데요. 디자인에 어울리게 디테일한 맛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공조 기능과 주행 보조 기능이 몰려 있습니다. 버튼들이 전부 아날로그 방식이라 주행 중에 사용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공조 기능도 전반적으로 무난한데 통풍 시트가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살짝 특이한 점은 자동차 시동 버튼과 오토 스탑, 미끄럼 방지, 드라이브 모드 등등 주행 보조 기능도 이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니 클럽맨 처음 타는 분들이 시동 버튼을 못 찾아서 버벅거린다고 하시던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아래쪽엔 컵홀더와 작은 거치대가 있고 시거잭, USB, 억스 단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참고로 무선 충전이 안되는 그냥 거치대입니다. 다음으로 센터 콘솔입니다. 마치 수동 차량이 떠오르는 듯한 길쭉한 기어 노브가 인상적이네요. 흔히 미니 차량들에게서 스포츠카 DNA가 흐른다고 하던데 그 증거가 기어 노브로 어필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크기 비교를 위해 한번 보드 마카를 대보았습니다. 체감이 좀 되시나요? 아래쪽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앞서 말했던 미디어 버튼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니 클럽맨에 달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당시까지 나왔던 미니 차량들 중에서 가장 먼저 달린 경우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콘솔 박스입니다. 별 기대 없이 그냥 열어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수납칸이 2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 공간이 살짝 작은 편이고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살짝 큰 편인데요. 대략적인 크기는 이 정도 차이입니다. 휴대폰 케이블이나 카드, 영수증 등등 콘솔 박스에 여러 물건을 보관할 때 막 섞이는 게 싫었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러브 박스입니다. 안쪽이 네모반 듯하네요. 크게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오버헤드 콘솔입니다. 내부 조명과 썬루프 버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썬루프부터 보시죠. 해당 차량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천장적을 보시면 중간에 프레임을 기준으로 1열과 2열이 나눠진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소한 구조라 꽤나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1열만으로 2열 쪽의 경우 수동으로 여닫는 슬라이드 커버를 제외하면 그냥 움직이지 않는 창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중간에 있는 버튼은 2열 쪽 조명 버튼으로 썬루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럽 시장에선 채광이 높은 걸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채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것 같습니다. 살짝 반투명한 슬라이드 커버도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론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뭔가 좀 어색해 보이네요. 다음으로 운전석 시트입니다. 미니 클럽맨 기본형 모델은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동일하게 수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양쪽 모두 같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전석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도어 트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 기능 없이 심심한 모습입니다. 보조석 아래쪽 공간엔 작은 스토리지 네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편의 사항입니다. 먼저 선바이저부터 보시면 거울과 보조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울이 좀 작은 편이며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동일한 구성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만 얼큰인 제가 쓰기엔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1열 안전벨트는 이렇습니다. 높이 조정이 없는 모습이네요. 어시스트 그립의 경우 운전석 쪽엔 달려있지 않고 보조석 쪽에는 달려있습니다. 다음으로 뒷좌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럽맨의 크기 자체가 컨트리맨 다음으로 큰 편이기 때문에 2열 쪽도 제법 안락한 편인데요. 휠베이스가 2670mm로 아반떼가 2700m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괜찮은 크기라고 느껴집니다. 쿠션감은 살짝 단단한 느낌으로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만 오래 타면 엉덩이가 아플 것 같습니다. 먼저 뒷좌석 도어 트리입니다. 보조석 도어 트림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차이 없이 단촐한 모습입니다. 창문을 완전히 내릴 경우 1열 쪽보단 살짝 덜 내려가긴 하네요. 양쪽 앞좌석 뒤를 보시면 시트백 포켓이 마련되어 있고 콘솔 박스 뒤편을 보시면 작은 수납 공간과 시거책 단자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수납한 자리가 2열 송풍구가 있어야 할 자리 같긴 한데 아쉽게도 기본 트림에선 2열 송풍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름엔 뒷좌석이 좀 더울 것 같네요. 바닥 쪽을 보시면 각각 운전석과 보조석 아래쪽에 바닥 송풍구가 있습니다. 국산차에선 거의 없는 기능인데 기본 옵션에 따로 커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기 먼지 들어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따로 커버를 구매해서 씌우고 다니시더라고요. 센터 터널 쪽은 살짝 높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있는 바닥 매트가 저기 중앙 부분은 덮어주진 않네요. 뒷좌석에 사람을 자주 태우는 경우라면 이대로 그냥 쓰기엔 좀 그렇고 가운데 부분까지 커버해주는 사제 매트를 사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열 좌석입니다. 좌석 쪽에도 크게 편의 사항은 없고 양쪽 좌석 아래를 보시면 카시트용 아이소픽스가 있습니다. 뚜껑으로 여닫는 방식이라 먼지는 덜 쌓일 것 같네요.
여기까지 미니클럽맨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다양한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